나는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갖는 것에 소극적이다. 나는 책임이나 속박이 싫다. 나는 상처받는 일에 민감하다. 실패가 두렵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개인의 성장을 응원하는 아지트 한박사TV의 함쌤입니다. 오늘은 오카다 다카시의 왜 혼자가 편할까라는 책을 리뷰해 드리려고 합니다. 회피형 성격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여러 분이 계시거든요. 사람과 친한 것 같은데 거리를 두는 사람, 상처받을 것 같은 일을 최대한 피하려고 애쓰는 사람, 회피형 애착 성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쳐서요, 사회 적응까지 힘들면 그것은 회피성 성격 장애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요. 회피형 성격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은 몇 가지가 해당되는지 보세요. 첫째, 감정을 억제한다. 둘째, 힘든 일 앞에서도 그저 묵묵히 혼자 버틴다. 셋째,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는다. 넷째, 어리광을 피우지 않는다. 다섯 번째, 누구에게도 마음을 허락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 예민하게 주변 반응을 신경 쓰거나 아니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차가운 태도를 보인다. 일곱 번째, 뭔가를 지속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부담된다. 마지막,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편이다. 여러분은 얼마나 해당이 되세요? 오늘 저는 혼자서도 강한 사람, 혼자서도 즐겁고 행복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회피형 성격이 아닙니다. 사람 사귀는 것이 힘들어서 혼자 있는 것이 좋은 이 회피형의 특징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회피형은 유전적인 요인보다 환경적인 요인이 더 크다라고 말해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전적인 요인이 4분의 1이고 환경적인 요인이 4분의 3이에요. 후천적인 이 양육 방식이 회피형 성격에 큰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결국 어린 시절의 애착 형성에 따라서 회피형, 불안형, 안정형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태어나서 2살이 될 때까지 애착이 성립되는 기간이라는 거. 회피형인 분들은 어린 시절 크게 2가지 유형의 환경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과거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강한 지배를 받았을 경우, 또 하나는 부모에게 보살핌과 관심을 요구해도 무시당했거나 배반당하는 상황이 많았던 경우, 한마디로 방치죠. 크게는 이 방치, 후자가 많아요. 그래서 상처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관계를 피하게 됩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반응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한 동물적인 반응이죠. 내가 울고 보채는데도 부모가 아무런 반응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럼 아이는 이 행동을 멈춥니다. 그 경험이 뿌리 깊이 박히게 되면 인생 전반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저는 회피형 성격이 나빠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 마음보다 몸이 먼저 반응을 해요. 왜냐하면 더 이상 무리라는 판단이 설 때까지 계속 버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통, 설사, 구토, 두근거림, 현기증 이런 신체 증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평소 안정형 친구를 만나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필요해요. 타인이 전해주는 따뜻한 온기에서 안도감을 얻으셔야 됩니다. 즉, 안전기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보다 질적으로 낮은 삶에 만족해버리려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일을 피하려고 하고 이 정서적 속박을 견디지 못하거든요. 물론 장점도 있죠. 일할 때 일은 일로서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경향이 있어요. 일에 인간관계가 끼어드는 일이 드뭅니다. 아주 쿨하죠. 그런데 인간관계가 표면적이라서 깊은 인맥 형성이나 리더로서 파워를 보여주어야 할 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회피형은 자신의 세계에서 편안함과 만족감을 느낍니다. 일을 하면서 협력, 배려가 필요한 이런 상황보다는 자신의 리듬에 맞춰서 일에 몰두하는 것을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너무 혼자만의 세상에 고립되지 않도록 마음의 문만 조금요 더 열어주세요. 회피형이 크게 성공하는 유형은 자신의 전문적인 기능이나 실력 자체로 평가받는 경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일에 대해서 더 엄격하고 높은 기술과 실력을 갖춘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 적당한 인간관계로 얼버무리는 대충 살아온 그런 사람들하고는 실력 차이가 아주 다릅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무기력, 무관심이 찾아오면 회피형은 자포자기하는 자세를 취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회피형인 여러분에게 손을 내민다면 순순히 매달려 보세요. 의외로 재미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혹시 회피형에서 벗어나는 법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이 책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합니다. 또 만나요.